혹시 요즘 들어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싶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의 뇌를 늙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이 자주 흐트러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는 단순한 세월의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호의 근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뇌는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반대로 습관을 바꾸면 뇌가 얼마나 유연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삶의 장면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쉬운 실행 계획으로 연결해 보려 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을 끄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사이에 쌓인 메시지와 소식을 훑어봅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강한 빛과 끊임없는 알림이 눈과 뇌를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코르티솔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 상태에서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출근길에 커피를 들이켜면 혈압과 심박이 더 올라가고 뇌의 전두엽은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 억제를 담당하는 사령부인데 아침부터 지치면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충동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같은 날 저녁 스마트폰을 보며 늦게까지 누워 있으면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늦추고 깊은 잠의 첫 구간을 빼앗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글림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고 남습니다. 이 작은 시작과 끝의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하루하루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수면은 뇌가 젊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깊은 비렘 수면 동안 뇌척수액의 흐름이 커지고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세탁기의 헹굼 단계와 비슷해 밤사이 충분히 헹구어야 아침에 뇌가 새 옷처럼 가볍습니다. 그런데 잠드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거나 새벽에 자주 깨거나 5시간 남짓으로 줄어들면 헹굼은 중간에 멈춥니다. 다음 날 우리는 멍하고 둔하며 말끝이 흐려지고 길게 생각해야 하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회로는 퇴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의욕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취침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취침 전 2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면 첫 잠이 깊어지고 다음 날 아침 머리는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먹는 습관은 뇌의 연료 공급과 직결됩니다. 단, 음료와 흰 밀가루 같은 고당질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게 만들어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는 포도당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기억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점심에 달콤한 디저트나 설탕이 든 커피로 기분을 올리면 잠깐 상쾌하지만 오후 2, 3시에 급격한 졸림과 무기력이 몰려오고 퇴근 무렵엔 다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리는 하루는 뇌를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고 당이 많은 간식 대신 견과류와 베리 같은 자연식 스낵을 고르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집중력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은 뇌를 가만히 늙게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강력한 내분비 장기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미오카인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돕고 새로운 연결을 촉진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뇌혈류가 늘어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운동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점심 직후 15분 빠른 걷기, 저녁 식사 전에 스쿼트와 힙힌지 5세트만으로도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운동의 보상은 몸보다 먼저 머리에서 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 보관함을 줄입니다. 긴장과 걱정이 오래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시냅스 연결을 끊어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둔 호흡 루틴을 활용해 2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것을 두세 분만 반복해도 심박이 내려가고 생각이 느려지며 전전두엽이 다시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며 하루의 감정 사건을 언어로 정리하면 편도체의 과열이 가라앉고 다음 날 같은 자극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은 뇌의 방화벽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양날의 검입니다. 카페인은 적당하면 각성을 돕지만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위가 쓰리고 심장이 빨라지며 불안이 올라 집중이 오히려 흐트러집니다. 알코올은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이라도 다음 날 두통과 멍함이 길게 남습니다. 카페인은 아침 식사 이후 한두 잔 이내로 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며 술은 주당 3회 미만 한 번 마실 때 표준잔 12잔으로 제한하면 뇌의 리듬이 훨씬 안정됩니다. 사람 사이의 연결은 뇌의 비타민입니다. 대화는 언어 처리, 청각, 주의력, 감정 조절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잃고 회로가 드물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 귀찮게 느껴질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아 커피를 마시거나 집 근처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름을 외우고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하는 과정이 바로 뇌를 젊게 하는 훈련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리듬 박자, 호흡, 기억이 동시에 작동하여 뇌 전체가 밝게 켜집니다. 흡연은 뇌의 산소를 훔칩니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미세순환을 방해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와 산소는 몸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 기능이 흔들립니다. 금연 후 몇 주만 지나도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고 숨이 덜 차며 계단을 오를 때 머리가 덜 띵해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금연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입입니다. 이제 하루를 영화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란히 펼쳐봅니다. A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늦은 취침과 공복, 커피, 단 음료로 이어지고 엘리베이터와 의자에 오래 붙어 있으며 밤에는 TV를 보다 잠깐 졸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머리는 늘 흐릿하고 대화 중 단어가 자주 막히며 일을 미루고 작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B의 하루는 알람 후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는 단백질과 섬유를 먼저 먹고 커피는 식사 뒤에 한 잔만 마시며 점심 직후 15분 걸음을 실천하고 저녁엔 화면을 줄이고 독서나 가족 대화로 마무리합니다. 일주일 뒤 A는 더 피곤하고 짜증이 늘지만 B는 표정이 밝아지고 집중이 길어집니다. 한 달 뒤 A는 밤마다 단 것을 찾고 체중이 늘지만 B는 수면이 깊어지고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시간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현실의 사례를 만나봅니다. 67세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밤마다 드라마를 몰아보며 새벽에 잠드는 생활을 3년간 이어오다 최근 들어 말문이 자주 막히고 약속을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에서 취침 고정 시간을 밤 11시로 정하고 오후 3시 이후는 카페인을 끊고 취침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며 화면을 멀리하는 규칙을 실험했습니다. 2주 후 새벽 각성이 줄었고 한 달 뒤엔 아침에 멍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72세 박 여사는 당 조절이 흔들리며 오후마다 졸음이 심했습니다. 점심 식사 순서를 샐러드, 단백질, 밥 순으로 바꾸고 단 음료 대신 탄산수와 레몬을 준비했더니 혈당 기복이 완만해지며 저녁에 단 과자 욕구가 줄었습니다. 54세 직장인 이 씨는 야근과 야식 술자리로 머리가 늘 무거웠는데 회식이 있는 날엔 표준잔 2잔에서 멈추고 집에선 무알코올 맥주로 대체하며
귀가 후 즉시 샤워와 스트레칭 10분을 루틴화했습니다. 석 달 뒤 아침 집중 테스트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올랐고 팀 보고서에 오류가 줄었습니다. 80세 오노이는 40년 흡연을 끊고 싶어 하셨고 니코틴 패치와 호흡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셋째 주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손놀림이 덜 떨렸으며 무엇보다 손자 이름을 부를 때 한 템포 빨라졌다고 웃었습니다. 이 변화를 촘촘히 유지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면의 리듬을 고정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중단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에만 사용합니다. 혹시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졸음이 오면 다시 눕습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아침엔 물을 마신 뒤 단백질과 섬유를 먼저 먹고 점심엔 채소를 넉넉히 담아 식사 순서를 지키며 저녁은 배부르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간식은 베리 한 줌과 견과류 5알 정도로 대체하고 설탕은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합니다. 운동은 크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길 계단 2층을 걷고 점심 후 15분 빠르게 걷고 집에 와서 스쿼트와 가벼운 힙힌지 5세트를 하고 주말엔 공원 한 바퀴를 더합니다. 호흡과 명상은 아침과 취침 전 5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일정에 넣어야 지속됩니다. 일주일에 2번은 누군가와 점심 약속을 잡고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의 작은 강좌나 합창 연습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취미의 단계를 하나씩 올라갈 때 뇌는 성취의 보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고 이 도파민은 다음 행동을 또 이끕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작은 규칙 하나만 더하면 달라집니다.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치우고 오늘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돌아가며 말하면 웃음이 늘고 감정 노동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수면이 깊어지고 다음 날 집중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식사 순서를 바꿀 때 저혈당 신호인 떨림, 식은땀, 어지럼을 관찰하며 필요하면 간식을 소량 보충합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은 공복 커피를 특히 주의하고 취침 직전 음식은 피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짠 음식과 과음에 더 민감하므로 염분 표기를 확인하고 주류는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관절 통증이 오면 무게를 줄이고 횟수를 나눠 분산시키며 통증이 지속되면 검사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여기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꾸준함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어느 정도 속도는 피하기 어렵지만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쓰면 강화되는 것이 뇌의 법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자는 단순한 조합이 신경가소성을 자극해 회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뜻밖의 새로움을 하루에 한 조각만 넣어보세요. 낯선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왼손으로 눌러보거나 평소와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즉시 깨어납니다. 이제 일주일 실행 안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수면 리셋의 날로 잡아 취침 2시간 전 전구를 노랗게 바꾸고 화면을 치우며 미지근한 샤워와 가벼운 독서로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은 식사 순서 훈련의 날로 점심 메뉴에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지켜 먹고 단 음료 대신 탄산수와 레몬을 준비합니다. 수요일은 연결의 날로 동료에게 먼저 커피를 제안하거나 가까운 지인과 짧은 통화를 합니다. 목요일은 걷기 강화의 날로 점심 후 20분을 목표로 빠르게 걸으며 계단 2층을 추가합니다. 금요일은 스트레스 정리의 날로 하루를 5문장 일기로 정리하고 숨 5초 들이쉬고 7초 내쉬기를 3분간 반복합니다. 토요일은 취미 확장의 날로 동네 강좌나 합창 연습에 참여해 새로운 곡 한 소절을 외웁니다.
일요일은 회복의 날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가족과 산책하며 한 주의 루틴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고 뇌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습관은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작은 승리를 매일 반복해 쌓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침실 머리맡에서 충전하는 휴대폰을 거실로 옮기고 침대 옆 스탠드는 따뜻한 전구로 바꾸며 거실 테이블에는 견과류와 물병을 올려둡니다. 현관에는 편한 운동화를 두어 나갈 때 망설임을 줄이고 냉장고 제일 눈에 띄는 칸에는 채소와 깔끔하게 손질한 과일을 배치합니다. 운동 앱에 알림을 점심 직후로 설정하고 커피 머신에는 오후 3시 이후엔 디카페인 캡슐만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는 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짧은 약속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 밤 11시에 불을 끄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보고 물 한 컵을 마신다. 점심에는 채소를 먼저 먹고 커피는 식사 뒤에 한 잔만 마신다. 오후에는 15분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2층을 오른다. 저녁에는 화면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읽고 가족에게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말한다. 이 약속을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내일의 내는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으신가요? 잠드는 시간일까요? 아침에 공복 커피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대화가 줄어든 문제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뒤 여러분의 표정과 말의 속도와 집중의 길이가 분명 달라질 것이고 한 달 뒤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패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며 다시 루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을 끄는 시간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 작은 시계침이 여러분의 내 나이를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